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빚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빚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빚진 분들이 아마 듣기 쉽겠지만 그래도 얘기할 거예요. 각성하라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뭐 빚도 능력이다.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빚을 많이 지려면, 되게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신용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신용도가 높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신용도가 높으려면 보통 직업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 좋고 버디가 많은 분들이 대출이 더 잘 나와요. 보통 전문직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개인병원 같은 거 하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 같은데 1금융권에 빚을 지는 거, 많은 빚을 나오게 하는 건 사실 능력이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 능력은 그냥 빚지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빚지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반드시 갚을 수 있어야 능력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논리대로 가면 절대다수의 빚진 사람들은 능력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대출 받으시면 능력 얘기할 수 없어요. 연끌 하시면 능력 얘기 못할 겁니다. 제가 말한 논리대로 하면. 왜냐? 제가 뭐를 전제를 깔았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반드시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갚을지 안 갚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빚을 지는 것만 생각하고 최대한 빚을 많이 땡기는 것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많은 빚진 사람들이 많아. 대한민국에 빚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자신이 진 빚을 스스로 극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빚 갚은 사람들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정말 대단한 게 맞아. 왜냐? 대한민국에서 대단하다. 여러분 보통 대단하다 표현은 뭐냐면 소수만 가능하니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만. 대한민국에서 빚진 사람들 많지만 이 빚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다 상환하신 분들, 극복하신 분들은 소수입니다. 소수니까 대단한 게 맞는 거죠. 객관적으로. 개나 소나 다 갚으면 대단한 게 아니죠.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대단하다, 비범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만 소수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대단하다, 비범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뭐냐? 절대다수의 빚진 사람들은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상환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뭐냐 하면 저 중에 해결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해결을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뭐 연끌뿐만 아니라 뭐 비투도 그렇고 지금 젊은 사람들 대출 받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여자분들 마통도 그래요. 마통도 빚져놓고 못 갚잖아요. 여자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여자분들 마통 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마통을 갚은 사람 들은 적 있어요? 마통을 갚아본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통 마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죠. 남자도 힘들지만 여자는 더 힘들어요. 애초에 여자분들이 벌이가 적잖아요. 그렇다고 남자처럼 뭐 몸으로 때우는 일하면서 투잡 쓰리잡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는 분들 많지가 않잖아요. 버는 게 고만고만한데 버는 게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빚을 져버리면 더 갚기 힘들죠. 더 애초에 남자보다 여자분들은 빚을 스스로 갚은 사람 자체가 더 적어요. 이게
그래서 빚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더 빚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스스로 갚아본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더 빚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보다 더 갚기 힘들어요, 여자가.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빚져서 이걸 갚은 사례도 많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빚 갚기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지냐? 일단 금리 인상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 상한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감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 인상.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요 중에 하나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금리 여러분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낮췄거든요. 내가 봤을 때 총선 끝나고 확 올릴 것 같아요. 그때 가면 좀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사람들. 금리를 몇 차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결시켰거든요. 사실 동결시키면 안 돼요. 보통 우리나라는 좀 미국 시킨 대로 가져야 되는데 멈췄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곧 있을 선거 때문에 충격받을까봐, 선거에 이제 지장이 있을까봐 내가 봤을 때는 멈춘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총선 올리면 확 올릴 거야. 이게 확 올리면 지금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 대출금리 올라가면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사람들. 빚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뭐 올라간다고 하지만 사실 올라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거래 없습니다. 참 뉴스가 참 사악한 게 뭐냐면 아직도 장난질을 쳐요. 부동산에서 거래가 활발하다, 거래되는 곳은 있다. 거래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거래가 뭐가 돼? 부동산 사무실 직접 가보세요, 여러분. 거래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없어. 어디서 구라리 치고 있어, 씨. 그러니까 거래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뭄에 콩나시 거래가 나는데 그 거래된다고 거래가 활발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 예전 같은 10개 나왔던 게 지금 한두 개 나올까 하는데 그게 많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 금매만 거래가 된다는 걸 하는데 무슨 거래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좀 문제가 많은 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담보 있잖아. 아파트 담보 가치 하락하면 은행에서 대출 상한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은행에 빌린 거 다 내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 연끌은. 가장 위험한 게 뭐 매달 내는 이제 원금이자 내는 거, 그것도 부담이지만 은행에서 갑자기 이제 우리가 담보 잡았던 이제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에서 전액 상환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전액 상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떡한다? 그 돈을 받아내려고 이제 아파트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일자리 같은 거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을 해야 돈을 갚는데, 물론 가리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건 지금도 있어. 그런데 확실히 이제 돈 갚아보시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아요. 배달도 지금 배달콜이 많지가 않아요. 고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 같은 게 좀 많이 적어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가도 또 올라가죠. 지금 한번 올라갔다고 멈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빚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빚은 갚지 않으면 갚지 않잖아요. 그럼 족쇄가 되는 거예요, 족쇄.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빚도 능력이다 얘기했던 분들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2년 전 딱 이맘때쯤에 하더라도, 야, 빚 내는 것도 능력이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빚 못 내는 거잖아. 그래서 빚 낼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내고. 완전 미쳤지, 사람들 그때. 2년 전에 한번 생각해. 그때 막 고점일 때 사람들이 약간 정신 나가가지고 무슨 1억 2억을 뭐 뉴집 개 이름처럼 얘기하고. 제 방송에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 몇 명 왔었거든요.
대출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고. 1억 2억도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빚은 갚지 않으면 족쇄가 많습니다. 지금 족쇄 찼잖아요. 여러분. 연끌 하신 분들 지금 20년 30년 이제 상한 조건으로 달았는데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어. 이제 한 1년 지났나? 그럼 한 29년 남은 거잖아요. 아직 한참 남았으면 29년 때 일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연끌 하신 분들 문제가 앞으로 뭐 거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을 거야. 그럼 자기가 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체 뭐 그러니까 그 실거주가 아니잖아 이게. 실거주면 저렇게 무리하게 안 했겠지. 근데 다 투자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연끌한 게. 근데 뭐 투자로서 뭐 팔리지 않으면 지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비싼 값 주고 팔리기 힘들 테고 그리고 거래도 잘 안 될 테고 지금도 여러분 집값 비싸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도 비싸거든요. 내려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싸. 워낙에 말도 안 되게 올라갔기 때문에 소득 대비 비싼 건 맞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도 안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파트라는 공간은 결혼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공간이에요. 애초에 아파트라는 게 가정을 형성하는 사람들한테 최적화 시키려고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보면 왜 보면 놀이공원 있고 화단 있고 마트 있고 학원 있고 유치원 있고 왜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애 키우는 사람들, 가정 있는 사람들 살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가정 있는 사람들 살라고 만든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인 가구 늘어날수록 우리 아파트라는 공간이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기도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되잖아. 관리비가 되잖아요. 1인 가구 분들이 소득이 많을 리가 없을 텐데 소득을 제외하면 그러면은 아파트 살만한 그만한 돈도 없을 테고 그 대출금 갚기도 버겁고 그리고 매달 나가는 이제 관리비 같은 거 내면 부담이 될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도 부담되는 사람도 많거든. 지금도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 사람들이 보면 남자분들은 오피스텔 사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안 사냐?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5만원 10만원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빚은 반드시 책임지고 갚아서 빚을 없애야 능력입니다. 그 전까지는 능력이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빚을 졌으면 어떻게든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든 간에 어떻게든 자기 능력으로 극복해서 빚을 완전히 다 상환하고 내 수중에 빚이 없어야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 전까지는 능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